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상담 사연과 함께 사주와 육효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지금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사실상 책임져온 사람이다. 남편은 오랜 세월 가게를 도우며 큰 욕심 없이 살아왔고 생활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작년을 기점으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친구와 동업을 하겠다며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로 가게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투자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커지고 회수는 되지 않았으며 남편은 점점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여인은 단순히 남편의 판단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흐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자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 여인의 사주는 을묘년 병술월 정유일 병오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화일간을 중심으로 화기운이 강하게 중첩된 비겁 과다형이다. 천간의 병화 중첩과 시지, 오화의 비겁 중중은 단순한 강함을 넘어 과열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생성 능력과 추진력은 강하지만 그 결과를 저장하고 축적하는 기능이 약화된다. 즉 만들어내는 힘은 강하지만 지키는 힘이 약한 구조다. 월지 술토 식신은 본래 생산과 현실적 활동을 의미하며 실제로 식당 운영이라는 직업과 정확히 부합한다. 이 사주는 분명히 스스로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식신이 만들어낸 결과가 재성으로 안정되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지 유금은 재성의 자리로서 현실 재물의 축적을 의미하지만 이 유금은 술토와 합을 이루고 있으며 사주 전반에 강한 화기운에 둘러싸여 있다. 이는 금이 녹아내리는 형국으로 재물이 유지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소모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돈을 못 모은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을 깨는 외부 작용이 발생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재물은 들어오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다. 비겁이 강한 사주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한 재물 손실이 반복되기 쉽다. 특히 동업, 친구관계,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매우 취약하게 작용한다. 이 사주 역시 그러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남편의 동업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내재된 흐름이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다. 남편이 돈을 가져간다기보다 남편을 매개로 하여 외부 사람들이 재물에 접근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핵심이다. 대운은 신묘대운으로 흐르고 있다. 신금은 재성이지만 대운지 묘목과 원국의 술토가 결합하면서 묘술합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술토 식신이 화로 변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원래 식신은 재물을 생산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 대운에서는 식신이 비겁으로 전환되면서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다시 나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벌면 빠지는 구조가 완성된 상태다. 이러한 시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축적되기 어렵고 오히려 외부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해진다. 유년 병오년은 이러한 흐름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시기다. 병화는 겁재로서 직접적인 재물 손실을 의미하고 오화는 화기운을 극대화하여 비겁의 작용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일지 유금 기준으로 병오년은 도화살년이고 폐욕살년이다. 을묘생 기준으로는 병오년이 육해살의 작용을 받는다. 이 시기에는 재물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또한 도화적 성향까지 겹치면서 인간관계에서의 유혹, 잘못된 인연, 충동적인 선택이 개입되기 쉽다. 남편의 동업과 금전 유출은 이러한 운의 흐름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이 사주를 음령술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명확한 흐름이 드러난다. 신년지 묘목은 원한령과 상문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람으로 인한 문제의 시작점을 형성한다. 상문지는 사건의 발단, 갈등의 시작,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의 문을 의미하며 원한령은 감정의 얽힘과 보이지 않는 집착을 동반한다. 이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를 만든다. 월지술토는 귀물령과 분리지로 작용하여 판단의 혼선과 관계의 분열을 유도한다. 귀물령은 현실 판단이 흐려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분리지는 이어져 있던 것이 끊어지고 갈라지는 흐름이다. 즉, 무엇인가를 유지하려 해도 결국 갈라지고 무너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일지 유금은 단절령과 배신령, 그리고 해결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는 중요한 관계나 재물에서 단절과 배신이 발생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깨닫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야.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으며 반드시 손실과 감정적 소모를 동반한다. 시지 오화는 애증령과 자살령, 절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감정의 극단화,
내부 압박, 그리고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흐름을 만든다. 이는 노력의 끝에서 남는 것이 없는 공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음영관법으로 이 사주의 흐름을 풀어보면 묘목은 상문지로 문제의 시작점이며 술토는 분리지로 관계의 분열, 유금은 해결지로 단절 속의 정리, 오화는 절공지로 허무한 종결을 의미한다. 즉, 이 사주는 문제 발생 관계 균열 단절과 정리, 공허한 마무리라는 흐름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재물 또한 같은 패턴을 따른다. 들어오고 흔들리고 깨지고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뽑힌 육효괴는 택산함에서 태풍대과로 변하는 괴다. 함괴는 감흥과 끌림을 의미하며 모든 일이 사람과의 관계, 감정, 유혹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건의 출발이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관계에 의한 반응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변괴인 대과는 그 흐름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 즉 계속 유지하면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초효 진토 부모는 월휴이지만 일비화로 인해 외부와 연결된 정보나 기반이 약하게 작동한다. 이는 처음부터 안정적인 기반 없이 시작된 흐름임을 보여준다. 2효 5화 관귀가 동하면서 이 괴의 핵심 사건이 형성된다. 관귀는 문제, 압박, 손실을 의미하며 청룡이 붙어있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질은 부담과 손실이다. 이 동효가 세효 신금을 직접 극하는 구조는 외부 사건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재물,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동효는 변하여 해수자손으로 바뀌며 회두국을 형성한다. 이는 시작된 문제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즉, 사건 자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붕괴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3효 세효 신금은 형제로서 월파를 맞아 힘이 약한 상태이며 이는 현재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외부 흐름에 밀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효 미토 부모는 암동하여 세효를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동효 오화와 합을 이루면서 탐함망생으로 변한다. 이는 보호하고 막아야 할 힘이 문제 쪽에 붙어버린 상황이다. 즉, 도와줄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처제 묘목은 2효 아래에 은장되어 있으며 공망 상태다. 은장은 드러나지 않음을 의미하고 공망은 실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재물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게 묶여 있으며 회수가 어려운 상태임을 강하게 나타낸다. 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장된 효가 공망이면 구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주 구조, 음령 흐름, 그리고 육효 괴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다. 재물은 들어와도 유지되지 못하고 관계를 통해 흔들리며 결국 단절과 손실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다.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손실은 계속 확대되고 끊지 못하면 구조는 끝까지 작용한다. 반대로 흐름을 정확히 보고 끊어낼 수 있다면 손실은 여기서 멈출 수 있다. 결국 이 사주는 만드는 힘은 강하지만 지키는 힘이 약한 구조가 현재 운에서 극대화된 상태이며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은 더 얻으려는 시기가 아니라 잃는 것을 멈추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멈추면 회복의 길이 남지만 계속 끌려가면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이미 흐름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설득이나 다툼이 아니라 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멈추면 줄일 수 있지만 계속 두면 흐름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흐름을 끊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임사.